4월 2일 지금 8시 30분입니다. 오늘은 그 테마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4일 날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죠. 그래서 그 이재명 테마주가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8대0 인용설하고 4대4 기각설하고 두 개가 이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일날 선고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이재명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8대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4대4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주식 시장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이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서도 상당 부분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제 상한가가 나왔다. 그거를 굉장히 크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과연 이 주가를 가지고 판결의 어떤 선고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테마주 3개를 가지고 한 뭐 1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동안 제가 방송했던 종목 2개, 동신건설하고 오리엔트전공, 그리고 형지 INC, 요 3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은 어제 상한가 나왔고요. 상한가 완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이제 장 시작 전인데 15.8% 지금 8시 35분인데요. 15.8%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거의 지금 뚫고 있죠. 그죠? 전고점이 12월 10일 날 65,800원에서 고가가 73,300원인데 고가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요. MACD 선이 지금 영선 위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수 사인이 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조금 보면 이게 지금 신용이 이 녹색선이잖아요. 이 신용 잔고가 좀 많다는 게 조금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121선 자체는 우상향으로 하고 있지만 61선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 여기서 돌파를 해갖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골든 크로스 상태인데 61선이 여기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누워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테마주를 우리가 이제 이게 테마주는 워낙 이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어떤 트렌드를 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프 가지고. 근데 테마주든 테마주가 아니든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던 지점이 이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은 언제냐면 2심 선거법 위반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요. 3월 26일 날. 근데 이 무죄를 예상한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은 뭐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 많이 했었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좀 의외다. 왜냐면 1심이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뭐 벌금이 100만 원 아래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는 예상했겠지만 무죄를 예상한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무죄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딱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상한가 나와버리고요. 그럼 상한가 나오고 무죄가 나왔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올라가고 이재명이 곧 대통령 됐구나 생각해서 이게 상한가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다시 갈 때는 3분의 1 이상 안 내린다 그랬어요. 38%. 38%. 딱 보시면 이 올라간 곳에 한 10% 정도만 이렇게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25일 이때는 위증교사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그 위증교사 부분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무죄는 안 나올 것이다. 이 사람 예상들 했지만 실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 2024년 11월 25일은 한번 이쪽 가보면요. 이 날짜예요. 이 날짜. 이 날짜가 상한가 나왔거든요. 위증교사 무죄가 판결 난 날이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주가는 완전 바닥을 헤맸죠. 그죠? 완전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연상을 계속 쳐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예상과 항상 반대로 주가는 움직였다는 거죠. 무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상한가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야 나오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버리는 거지. 계속해서 판결 나기 전에 내리다가 판결 나니까 주가가 상한가 갔다는 거지. 자, 그럼 4월 4일 날 봅시다.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이재명으로서 안 좋은 거지. 그럼 이 주가는 이제 재료가 사실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주가는 막 올라. 근데 앞에서 두 건에 볼 때는 이 주가와 항상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지. 결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봐야 되지. 이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여서 두 번의 케이스가. 그러면 복귀가 되면 이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없거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안 되니까 대통령 되는 게 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뭐 여론 지지도 1등이니까 뭐 언젠간 될 수는 있겠지. 지지도 1등이니까 뭐 상황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주가 이 테마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 재료는 대통령이 복귀되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 두 번의 어떤 그 재판 결과를 볼 때는 지금의 주가와 재판 결과는 반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 신용이 많아.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 신용이 많으면 이게 주가가 잘 안 오르거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 봅시다. 상한가가 여기서 올라갔고 상한가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상한가는 3월 26일 상한가 나왔을 때보다 거래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 거래량 없이 상한가가 올라간 거야. 거래량 없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거래량보다도 훨씬 적어요. 지금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어떤 속임수 냄새가 난다.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속임수 냄새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테마주를 사는 매수 주체들은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하한가 맞고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을 때 그러면 이 김이 새는 거지. 김이 새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니까 안 파는 거지. 이제 끝까지 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 인용될 것이다. 이걸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결집을 통해서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단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유추해 보는 거지. 근데 그건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그 유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런 상한가가 이렇게 맞았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한가로 다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하한가가 풀리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가가 가더라도 팔 수가 없는 거지.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도가 뭐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고 한들 이재명이 지금 독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지지도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그게 지금 두 번 재판에 다 무죄를 받았고 뭐 대장동 사건 그런 거는 그게 뭐 재판이 하세월이거든. 뭐 10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판결이.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못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연타 하한가가 나와서 안 풀리고 뭐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렇겠지. 근데 이거는 테마주기 때문에 회사는 건실하잖아. 테마에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 버렸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테마가 없을 때에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 이 부분까지는. 근데 이때도 뭐 이재명의 인기는 있었죠. 지지도는 상당히 높았죠. 그렇지만 주가는 그렇게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무죄가 탁 나오면서부터 아 이제 대통령이 되는구나 해서 막 올라갔던 거지. 자, 두 번째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예, 오리엔트 전공은 동신건설보다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MACD 영선을 돌파한 게 이 부분이에요. 2월 13일부터 해갖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어저께 물론 상한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떨어질 때도 크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크게. 지금 그런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태, 아직은 장이 시작이 안 됐네요. 그죠? 예.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죠. 요거는 이제 그 코스닥이라서 넥스트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시가 돼 봐야지 이제 알겠는데, 뭐 테마주 자체들이 다 상승세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장 시작하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아까 보시면 이제 차트 비슷하죠. 그죠? 3월 26일, 2025년 3월 26일 이 부분이죠. 그죠? 3월 26일 딱 상한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발표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내렸어요. 내리다가 다시 상한가 나왔죠. 그죠? 예. 아까 얘기한 동신건설하고 그 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 11월 25일 위중교사 무죄, 이 날짜잖아요. 계속 주가 내리면서 이 날짜 상한가 나왔거든요. 요게 빨간색, 요게 상한가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오르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죠. 그죠? 박스권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밀집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는 완전 매집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재료가 뜨면서 이렇게 올라버린 거죠. 그죠? 거의 한 350% 가까이 상승해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형지 INC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아주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MACD 자체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이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8대 0으로 이제 인용이 된다면 그거는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용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막 그렇게 못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보통 재료가 나오기 전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재료가 나오고서는 또 스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오늘 내일쯤에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이미 그 발표가 어쨌든 나버리면 재료는 소멸되거든요. 소멸되기 지금 기대감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발표 나기 전에 물량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